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 일 한번 도와줘 보세요. 아, 그 교수님의 일을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AI 이렇게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하긴 했지만 네. 정작 제가 요즘 제 업무 중에서 굳이 저에게 플러스 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하기 위해 코스트처럼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어요. 네. 강의 교환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전 내용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만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에게는 너무 소모적인 것 같아서 정말 싫어요. 네, 그렇군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제가 거의 뭐 인턴이 아니라 거의 수습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대학생 조교, 대학원 조교 한 명어치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네. 제가 비용을 한번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자, 한번 해볼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일단은 기본적인 언어 모델한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내용을 주면서 정리를 시키고 네. 그 내용을 제가 매뉴얼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반 정도 자동화되어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네. 그 도구에다가 넣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예. 최근에 나온 도구인데 저도 되게 보고 있는데 그냥 문서 넣으면 예. 지가 PPT 만들어줍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AR 2024 때는 네. 내용을 넣으면 PPT를 만들어주는 도구들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실제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한 줄. 예를 들면 뭐 ESG 시대에 뭐 대한민국의 전략을 만들어줘. 그러면 지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지가 내용을 쓴 걸로 PPT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신기하긴 하지만 네. 이제 약간 아쉬운 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얘가 정확하게 못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오 신기하단 맞는데 그것도 고치려면 결국엔 내가 또 손봐야 되니까 네. 쓰다 보면은 좀 아쉽네 아니면 놀랍긴 한데 이름 못 쓰네 이랬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받는 거랑 그리고 아까 중간 조정 말고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자동화된 거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받는 요 두 가지. 왜 보여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받는 건 우리가 있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언어 모델로만 사용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특화된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근데 특화된 모델은 요즘 거의 다 유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수준에서 하는 거랑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한번 제일 예. 기본적인 방법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교수님께서 지금 집필하시는 책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뭐 저도 뭐 네. AI는 제가 모르지만요. 아이고, 전통적인 분야에서는 저도 좀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잘하시죠. 왜 이러세요? 예를 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실은 급할 때 이 방법을 네, 써서 네,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쓴 내용이나 아티클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제일 전통적인 방법으로 PPT를 몇 장을 만들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PPT 한 장 만들겠다라는 정도를 골라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뭘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비용 인식하고 있을까? 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다. 네. 그죠? 이만큼을 갖고 PPT 한 몇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이거를. 2장 정도 하죠. 2장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챗GPT나 클로드가 있는데 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클로드를 한번 써볼게요. 네. 저는 이제 챗GPT랑 클로드를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글을 조금 더 깊이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빠르게 내용을 정리하거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할 때는 네. 챗GPT를 많이 쓰고 예. 이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구조화하거나 정리한다라고 할 때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제 느낌에는 조금 더 클로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한테 시키는데 얘는 스타일도 고를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노멀, 그죠? 컨사이즈, 뭐 익스플로레드, 뭐 포멀 이런 것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델을 고를 때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넷이 최근의 모델인데 저는 글 쓸 때는 오퍼스를 써요. 얘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느낌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있었던 내용을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래 내용을 PPT 그죠? PPT 2장에 나눠서 강의용으로 넣으려고 해. 그죠? 네. 그 내용을 보고 PPT 2장에 넣을 수 있도록 각 페이지별로 요약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PT별 제목도 넣으면 좋잖아요. 그죠? 슬라이드 제목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불린 레벨 몇 개 정도씩 하라고 그럴까요? 뭐 한 3-4개? 그죠? 페이지당 불린 레벨로 그죠? 3개 혹은 4개 정도로
정리해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한테 아까 그 내용 복사했잖아요. 네. 붙여줘요 그냥.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돼요. 진짜 대학원 조교한테 부탁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조교한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내용이에요 라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했죠. 네. 일장 제목은 경제학에서 기회비용 비용, 선택을 해서 포기해야 됨, 기회비용 정리. 그렇죠? 이야.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내용을 했죠. 그러면 네. 선생님의 강의도에 부합하지 확인해 달래요. 좀 부합하나요? 예, 이 정도면 강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긁어가지고 네. 여기 이런 템플릿에다가 급하게 붙이는 거예요. 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급할 때는. 예를 들면 얘 좀 붙이기 어렵다 그러면 메모장 띄워가지고 네. 붙이고 그냥 얘한테 딱 붙이고 그죠? 그렇네. 이렇게 하고 제목 여기서 경제학에서의 기회비용 개념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을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경제학 제가 컨트롤 C를 잘못했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잘 못하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예를 들면 이 내용에서 네. 이미지가 있으면 네.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네. 없어요. 내가 만약 이 내용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챗GPT나 아니면 여러 다른 모델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 이 클로드는 그림은 못 그려요. 네. 그런데 그림까지 그릴 거면 예를 들면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 붙인 다음에 챗GPT 가가지고 자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 뭐라고 시키냐면 챗GPT가 지금 그림 그리는 거를 하려면 GPT-4.5한테 시킬게요. 얘한테 아래 내용은 내가 PPT에 넣으려고 만든 내용이야. 아래 내용을 보고 슬라이드 설명으로 들어갈 만한 참고 이미지를 하나 그려줘. 이렇게 시키고요. 네.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호로로로록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림 그렸어요. 와, 기회비용의 느낌이 확 드네. 그래서 얘가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경제학에 대한 기회비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거 그죠?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네. 대박이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죠? 만들었으니까 그죠? 얘를 그냥 아이고 컴퓨터 사용법이 오히려 더 걸리네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PPT 만들었잖아요. 얘한테 이렇게 붙여주면 지금 그림 붙었죠?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네. 네, 내용 나온 거죠. 네. 그럼 급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해요. 저도 실제로 급할 때 강의 이렇게 만들어요. 이야. 저는 그런 그림 같은 걸 네. 찾거나 하려고 네. 20-30분씩 쓰는데. 그쵸. 이야. 그려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강의한 내용만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것도 나는 너무 힘들어. 이것도. 이것도 힘들어. 네. 그리고 아까처럼 뭐 책이 이제 실제로 몇백 페이지잖아요. 예. 몇십 페이지짜리야. 근데 그걸로 통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없을까? 아. 인간의 욕심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이것만 해도 솔직히 엄청 놀라운데 그럼요. 예. 이거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럴 때 또 이게 없는가 했더니 네. 야, 이제 돈 좀 내면 네. 해줍니다. 오. 한 3만 원 좀 안 되는 돈 내주면 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플러그인으로 있는 건데요. 이 녀석은 원래 별도의 툴이에요. 근데 별도의 툴인데 구글 독스잖아요. 네.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플러스 AI라는 원래 도구인데 이 녀석을 저는 이제 유료로 이번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뉴 프레젠테이션 눌러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뜰 거예요. 이렇게 뜨잖아요. 예. 그럼 떴을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봤더니 교수님께서 주신 네. 아이고, 교수님께서 주신 이 자료 경제 원리에 대한 게 총 보면은 그죠? 한 20-30페이지 될 한, 겁니다. 네, 40페이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통으로 주고 네. PPT를 만들어 보라고 시킬게요. 예. 몇 페이지 정도로 PPT를 만들어 보라고 시킬까요? 이 40페이지짜리를. 한 10페이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네. 10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네. 얘한테 파일을 업로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네. 네, 여기 보면은 파일 업로드가 있죠. 그죠? PDF를 제가 얘한테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국어다 골라줘요. 네. 코리안 어디니? 한국어 골라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10페이지. 10페이지. 좀 더 만들어 볼까요? 15페이지 네, 만들어 네. 볼게요. 15페이지 만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켜볼게요. 예. 여기서 제네레이트 누르면요. 이게 좀 양이 돼서 40페이지 정도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립니다. 이거는 그냥 그 어떤 특별한 그 LLM 모델의 검색 엔진이 아니라 구글 독스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이게 그 말씀드린 아까 수노처럼 예. 별도의 도구예요. 그래서 아. 플러스 AI라는 네. 요 이제 요 프레젠테이션을 잘 도와주는 도구인데 네. 이 녀석이 원래는 이 기능 안에 여기다 파일을 올리면 PPT를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근데 이 녀석들이 되게 잘한 게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익스텐션이나 구글의 슬라이드 익스텐션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 뭐가 좋냐면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는 공간에 AI 기능이 추가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들어봤자 우리가 어쨌든 또 수정하고 뭐 하려면은 PPT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얘네들이 유료로 이거를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 기능을 추가로 붙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쓰기 좋아졌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쓰려면 지금까지는 별도의 도구에서 와우 하고 놀랐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늘 쓰는 도구에서 그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하면서 좀 여담이지만 어도비가 예. 되게 기존에 있었던 도구들하고 좀 다른 행보이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생각해 보시면 영상을 하거나 음성을 하거나 뭔가 파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도비 도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도비 도구가 아닌 다른 데서 영상 만들어봤자 예. 결국 어도비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얘가 이거를 한 방에 요즘 다 몰고 있어요. 어도비가. 이게 되거든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볼게요. 네. 비용 평가의 중요성 네. 나오죠. 자,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볼까요? 아젠다. 책을 쓰셨으니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지가 이 안에 팁을 줘요. 그러니까 네. 이 페이지는 이런 내용을 좀 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에게. 네, 그죠? 여기 보세요. 비용 평가, 공연장 건립, 현장 사업 방문. 예.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과 의사결정. 예. 매몰 비용과 고용 비용의 차이. 헬멧 구매 사례, 기회 비용의 비용. 이렇게 지가 슬라이드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여기서 했는지를 보여드리면 네. 여기까지는 아까 보여드린 플러스 AI 기능인데요. 네. 이게 지금 그 구글에서 만든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실은 구글도 AI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미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저는 제미나이도 유료로 써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두 개가 어떻게 합쳐지는지 아세요? 예. 예를 들면 이걸 봤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예. 이거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예. 공사장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구글 AI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 팁은 그냥 지울게요. 이건 안 보게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 이미지를 고른 다음에 리플레이스 이미지가 있어요. 네. 리플레이스 이미지를 눌러요. 그럼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터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용 써주면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내용 있죠. 네. 이 본문 내용. 예. 본문 내용을 여기다가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안타깝게 그냥 하잖아요. 한글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영어로 바꿔서. 예, AI 도구가 또 이런 거 잘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한테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안보기라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저는 또 이제 디벨이라는 녀석을 쓰는데 이 디벨이라는 녀석을 쓰게 되면 예. 얘가 이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줘요. 어.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럼 요거를 눌러줘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크리에이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 내용, 아까 보여드린 비용 평가 의사결정 과정 있잖아요. 예. 이거를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야. 그럼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PPT를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이 한 20초 걸리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느리다. 네. 그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공연장 딱 모습들이 그죠? 딱 나오네요. 공연장 건립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준다. 네.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PPT 다 만들었죠. 예. 이게 귀찮아. 그럼 이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헬멧의 자전거 안전성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이제 되는데 헬멧 가격과 안전성을 누르고 얘한테 리플레이스 이미지를 한 다음에 짤방, GIF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한국어를 먹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요 내용, 헬멧의 가격과 안전성 이렇게 치잖아요. 예. 그럼 얘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웃긴 이런 사진 네. 없다. 그죠? 리플레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40페이지짜리 다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고도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네.
이제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장이 네. 보시면 중요하다, 고려하며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PPT에서 쓰는 어떤 개조식 형태나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얘한테 제가 이제 똑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번에는 새로 또 열어가지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는데 예. 얘한테 내가 원하는 시스템 프롬프트,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아웃풋을 원하는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렇죠? 얘한테 AI로 해달라고 하면서 자, 얘한테 파일을 똑같이 올릴게요. 아까처럼 네. 올리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국어 고르고 그다음에 15장 고른 다음에 네. 여기 include my custom instruction이라고 있거든요. 네. 요걸 체크를 해요. 네. 그리고 써주는 거예요. 네. 제가 평상시에 쓰는 건데 예. 이거를 예를 들면 너는 그죠? 경제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있게 알려주는 박정우 이렇게 쓰고 네. 요 뒤에 보면 모든 말투를 함음순과 같은 말투로 끝내라고 시켰잖아요. 네. 세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능을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그대로 쓰게 한 건데 이 녀석을 인핸스 하면요. 네. 얘는 조금 더 얘가 찾는 거예요? 네, 추가적인 내용을 더 써주거나 살을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살을 붙이라고 해보고 제네레이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우리가 되게 서술형으로 써졌고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정리한 거로 치면 이 녀석은 우리가 말투도 주고 어떤 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개의 기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고 또 얘한테 기본적으로 이 AI를 조금 더 얘가 네가 없는 말도 좀 더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확인도 해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도 어지만 완성한 거를 갖고도 뭐 언어를 바꾼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돼 있는 거를 그냥 영어로 바꾸라고 하면 PPT가 다 영어로 바뀌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내가 디자인을 바꾸겠다. 그럼 디자인을 그냥 바꾸거나 아니면 중간에 인서트를 넣거나 이런 거를 그냥 말로 시키거나 내용을 하면 돼요. 네. 이런 녀석들이 이제 오니까 예. 교수님 이제 요거 넣으시면 돼요. 야. 그렇죠. 이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진짜 모든 일을 할 때 음. 제일 먼저 검토해 볼 그 부분이 네. 이걸 AI에게 어떻게 시킬 수 있지? 이게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실은 제가 지난번에 AI 워커스라는 책도 그래서 솔직히 냈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강의를 다니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AI 관련 강의를 이제 2022년 말 이제 그 챗GPT 나오기 뭐 전부터 조금 했었으니까 저는 네. GPT 3 나올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니즈가 좀 있어서 네. 트렌드 얘기를 해달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GPT 3 때부터 이제 AI 관련 강의를 했거든요. 네. 자 일단 나온 걸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나온 걸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죠? 이야, 지금 보이세요? 예. 도와줌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대로 그죠? 이 녀석이 아까랑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방문함. 개조식으로.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것들도 되게 임팩트 있게 잘 만들었죠. 네. 네. 이렇게 만들고 예를 들면 이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것도 고쳐주면 돼요. 예를 들면 슬라이드 가서 여기서 그죠? 아까 있었던 거 갖고 에디트. 네. 에디트해서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안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럼 이 녀석에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좀 디자인을 바꿨으면 좋겠어. 네. 예를 들면 에디트. 그래서 여기서 뭐 리믹서 슬라이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느낌 말고 아. 예를 들면 스타일을 완전히 그죠? 바꿔서. 예를 들면 요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자. 예. 이렇게 하고 이거 언어만 잘 골라주면 돼요. 이거 예. 영어로 하면 실제로 이게 한국어로 써였지만 정리는 영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예, 예.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국어를 해주고 그죠? 네.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리믹스 이거 해줘 이렇게 해서 아까 있던 그 뭐야 여기에 있던 요런 느낌으로 정리를 좀 하자. 아니면은 뭐 이제 결론이 좀 예쁘게 뭐 이렇게 예. 1, 2, 3 이렇게 해서 정리 이렇게 시키면 이 내용을 갖고 저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만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일에 어떻게 써요? 이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이거 잘 쓰시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본인이 하시는 일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라는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도 내가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 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서로 정리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이거는 AI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얘는 AI가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여요.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어떤 도구랑 할까? 이건 어떤 도구랑 할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같이 이런 걸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AI랑 먼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나오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앱스토어 처음 생겼을 때처럼 앱들 쏟아지시면 AI 도구가 쏟아지거든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보면 이렇게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내용을 얘가 1, 2, 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예. 네, 어떻게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내용? 저는 이런 스타일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사실 이렇게 하려면 문장 제가 원고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기회비용의 고려, 매몰비용의 무시 이걸 다운표 긁어다 붙이고 다시 핵심적인 문장들 긁은 다음에 놓은 다음에 씀 이런 식으로 또 고쳐야 되고 그쵸. 일단 그것만 해줘도 저는 대학원생들에게 수고했다 하면서 그냥 조금 뭐 좀 네. 주고 하는데 네.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대학원생들을 요즘에는요 논문 써주는 AI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와. 있어서 오히려 대학원분들 그거 걱정하기보다는 네. 교수님이 나중에 지도하실 때 네. 이거 AI로 쓴 거야? 아니야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세상이 진짜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그걸 좀 그것도 하나 그래요 하나 말 나온 김에 네. 이것도 하나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그걸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펜스 디펜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지도를 많이 해주는데 네. 학생들은 지도를 받는 입장인데 그렇죠. 반대로 학생들도 내가 지도하듯이 네. 코멘트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네. AI 도구 중에요. 네. 또 리서치에 또 최적화된 도구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도?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typeset.io라는 도구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SCI 스페이스라는 건데 네. 이거에는 이제 오픈 소스가 우리가 이제 논문들도 보면 그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DB에 접근 권한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오픈 억세스 있잖아요. 네. 얘는 오픈 억세스 모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일단 궁금한 거를 먼저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연구들을 찾아줘요. 야. 그럼 이것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학원 분들은 너무나도 공감을 많죠. 하시겠지만 예. 리터러치 리뷰 예. 우리가 말하는 관련 논문 찾는 것만 해도 엄청 그럼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리터러치 리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또 논문 다 읽어봐야 되는데 예. 그게 솔직히 힘드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있었던 레퍼런스 막 복사만 해오시잖아요. 근데 얘는 적어도 어떤 걸 해주냐면 그 논문을 이제 우리가 하려는 리터러치 리뷰의 내용들을 요약을 해줘요. 그럼 최소한 내가 그 내용 본 거잖아요. 예. 교수님 혹시 최근에 관심 있는 어떤 경제학 주제나 내용도 있으세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변화요. 앞으로. 대한민국 기준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면은 그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기존금리의 변화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통 많이 써지나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통화 정책이라고 표현해요. 통화 정책, 네. 네. 통화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기조의 변화를 예. 알아볼 수 있는 최신 연구 논문, 그죠? 이제 연구 논문.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얘가 이렇게 제가 한글로 쳤는데 영어로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Key factors influencing 뭐 머니 폴리시에 대한 걸 볼 거냐, 네. 센트럴 뱅크가 어떻게 될 걸 볼 거냐, 임플리케이션을 볼 거냐. 요 세 개 중에 얘가 이제 100%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 인풋에서는 지원을 네, 잘 안 해요. 네, 네. 근데 LLM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원을 잘 안 하더라도 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오히려 얘가 내가 넣으면 좋을 만한 걸 영어로 해줬잖아요. 네.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한번 골라볼까요? 그 가운데 거예요. 중앙은행. 네, 중앙은행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고르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또 재밌는 게 답변을 또 한국어로 또 잘 줘요. 그래가지고 탑5,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제 탑5 페이퍼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네.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에 그죠? 여기 네. 있는 것처럼 통화정책 조절을 하는데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 비전통적 정화정책에 대해서 협력 강화가 있어서 이제 보면은 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얘가 연관된 네가 궁금해하는 것과 관련된 연관된 페이퍼를 10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10개를 이렇게 찾아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오브 글로벌라이제이션 머니 폴리티시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중앙은행에 대한 이런 내용이다. 네. 예를 들면 2번은 2018년 건데 요런 거다.
그죠? 네. 이거는 모던 모너티 폴리시인데 중앙은행에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네가 찾을 수 있는 논문을 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논문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논문을 읽을 때도 또 예를 들면 2020년에 모던 모네터리 폴리시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하느냐?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잘 되는 오픈 억세스 모델들이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재팬, 일본에 있는 센트럴 뱅크에 대한 2018년에 뭔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얘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물어보냐? 우리가 보통 논문 평가할 때 하듯이 예. 위 논문에 뭐 예를 들면은 위 논문의 뭐 핵심, 그죠? 뭘 해볼까요?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네. 이런 식으로 시키면 네. 얘가 이 내용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도 뭐 이 논문의 연구의 한계점은 뭐고 예. 관련된 이런 내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뽑아줬죠. 이야. 그래서 이게 컨퍼런스에 대한 주요 결론, 컨퍼런스 내용을 요약한 논문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누르면 실제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 그래서 요약한 자기가.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걸 하고 그다음 또 재미있는 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네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이렇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앙은행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변화는 무엇입니까? 눌러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논문에 써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만 잘 연구를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이 논문을 볼 수 있고 이 논문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요게 보면은 요게 글로벌 변화, 경제 변화, 금융시장 동태, 국제 관계, 저금리 활용 이런 게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니까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논문에 대한 걸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내가 원하는 논문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네. 다운로드 받은 걸 챗GPT한테 올려서 이런 걸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녀석들이요. 요즘에 네. 어디로 가느냐? 네. 음성으로 갑니다. 음성. 음성. 음성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차 안에서 그냥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 진짜 어이없는 거를 해요. 뭐예요? 이 내용을 갖고요. 네.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예. 지들이 대본을 써서 대화를 하고 팟캐스트를 해요. 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눌렀는데 얘가 25초 걸린대요. Folks, today we are discussing the 2018 BOJ IMS conference titled Central Banking in a Changing World. Let's dive in. I'm eager to hear about this.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논문을 실제로 토론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읽어주는 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도 되고요. 이런 게 진짜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실은 되게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음성이거든요. 음성. 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페이스가 변화한다. 그럼 인터페이스가 어디로 가느냐? 기본적으로 지금의 변화 중에 하나 놀라운 거고 제 책에도 되게 많이 넣은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막 명령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버튼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이건 뭐랑 같은 변화냐면 도스가 예. 윈도우즈로 바뀌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말 나온 김에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아까 보여준 음성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예. 예를 들면은 웍스라는 한번 그 서비스를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지금 무료로 한번 쓰시거나 몇 개 테스트로 쓸 수 있는데 이 웍스 AI 직장인 AI 웍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뭐가 네. 있냐면요. 수많은 그 이런 비서들이 있어요. 비서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신중한 똑쟁이, 문서 파일 검토, 뭐 개조식 내용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공공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조식이에요. 개조식.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뉴스 스크래핑 일이에요. 네. 근데 뉴스도 되게 복잡한데 그거를 그때그때 빨리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원래 챗GPT 같은 애를 쓰려면 아까처럼 뭐 넌 개조식으로 이렇게 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함음씀 쓰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예. 되게 쉽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개조식 눌렀죠. 예. 그럼 개조식 비서가 이렇게 뜨거든요. 예. 그럼 여기다가 제가 넣고 싶은 내용을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뉴스에서 그냥 경제정책과 관련된 아무런 뉴스를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경제정책 그냥 눌렀을 때 예를 들면 비트코인 3억 갈까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예. 이런 내용을 그냥 쫙 긁어요. 이렇게 긁습니다. 긁어서 여기다 그냥 붙일게요.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잖아요. 네. 그냥 실행 눌러요. 할 일 끝났습니다. 이야. 그러면 정리해주죠.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도스가 윈도우로 바뀐다. 명확하게 느끼시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프롬프팅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약간 도스 시절에 우리가 명령어 배울 때랑 비슷한데 네. 이 녀석이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도구들 예를 들면은 여기에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런 웍스 AI 보면은 뭐 이런 도구뿐만 아니라 뭐 투자 전략 보고서 써주는 거, 블로그 써주는 거, 내용 요약하는 거, 뭐 세금 전문가 문서로 PPT. 그럼 이거 그냥 눌러가지고 네. 하라는 대로 몇 번 누르면 얘가 초안 만들어줍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가 윈도우로 변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음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성형 인터페이스로도 변한다. 음성형 인터페이스로 변하는 것 중에 제가 되게 놀라고 있는 게 이 녀석을 갖고 우리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뉴스를 되게 잘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뉴스를. 네.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네. 기사냐면 챗 GPT야 나를 그려줘 이런 챌린지가 떴었어요. 예. 이게 왜 뜬 거냐면 기본적으로 챗 GPT랑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저를 기억을 잘해요. 요즘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네. 그럼 이 녀석한테 네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그려줘? 그럼 이제 그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챗 GPT한테 그려달라니까 이거예요? 저를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 대충 감 오는데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얘가 영어로 쓰길래 네.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당신의 삶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강연도 하시고 웹소설도 쓰시고 IT 전략회의도 하고 근데 이게 왜 얘가 아냐면 제가 저 내용들을 다 챗GPT로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챗GPT한테 강연에 대한 요약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강연 이제 아까 좀 PPT도 만들고 제가 소설 쓰는 것도 챗GPT로 막 보여드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예. IT 전략도 할 때도 요약을 하니까 하고 아까처럼 아이하고 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챌린지가 되게 놀라운데 중요한 건 이 기사 있었잖아요. 기사 아까 보신 이 기사는 되게 그냥 이런 스트레이트 내용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앱 중에 11 리더라는 이건 스마트폰 앱이에요. 예. 스마트폰 앱한테 그 기사 링크를 넣어줘요. 그럼 얘가 한 몇 분 안에 어떻게 하냐면 팟캐스트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이런 몇 개 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얘는 이제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실제로 얘가 그 내용을 보고 예. 만든 걸 잠깐 들려드릴게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AI가 우리의 내면을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소셜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챗GPT 자화상 그리기 챌린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AI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니 신선해요. 맞아요. 이 챌린지는 오픈 AI의 최고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인 빈 와일이 제안했는데 불과 4일 만에 4,300개가 넘는 추천과 1,5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정리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자 이거를 갖고요. 네. 제가 어떤 걸 해봤냐면요. 실은 얼마 전에 우리를 상당히 놀래켰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계엄이 네. 있었죠. 그리고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됐었잖아요. 그럴 때 기사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많았죠.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심플한 기사 하나를 냈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네. 실제로 계엄 해제안 의결했다. 저 정도의 한 둘, 셋, 넷, 6줄 정도의 그냥 네. 내용이에요. 저 내용을 아까 보여드린 그 AI 도구한테 넣고 네. 이걸로 네가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시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렇게 써요. 처음에 보이세요? 45년 만에 비행기에 6시간 맹했는데 한국 민주주의 위기일 게 아니면 성숙의 순간일까요? 이렇게 얘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더니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너무 놀란 게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긴박했던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저런 얘기까지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드려볼게요.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성숙의 순간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행보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계엄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거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얘가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보시는 이 정도까지 다 얘기를 해요. 어. 그럼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까 되게 짧은 기사를 줬잖아요. 네. 근데 짧은 기사를 기반으로 지가 내용을 다 살을 인터넷에 붙이네. 있는 내용을 갖고 살을 붙이고 검증을 하고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저기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외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느낌이 되게 가까웠어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얘가 뒤에는 또 심지어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저것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가려지나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까지 얘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녀석을 보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음성형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엄청나다. 네. 두 번째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지금까지는 얘가 제가 보면은 말씀드린 거 작년 그러니까 2024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AI를 보고 놀랬던 네. 와우. 근데 지금은 원하는 결과를 받는 수준. 그 다음인 지들이 알아서 뭔가의 목적을 주면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에이전트의 시대가 진짜 오는구나 라는 네. 것들을 좀 느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느꼈던 게 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여러 AI의 어떤 트렌드들을 네. 한 단어로 묶으면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뭐 비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저는 네. 대리인만큼 잘 표현하는 거 원어 그대로죠.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을 때 중에 하나가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면 네. 몸값 협상을 하잖아요. 예, 연봉 협상하죠. 그렇죠. 연봉 협상을 할 때 본인들은 이제 운동에 집중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연봉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는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에이전트를 고용을 할 때 그 에이전트들은 본인들이 잘하는 거는 연봉 협상을 위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스포츠 선수들이 그분들한테 뭐 갑자기 뭐 저희 감독님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저희 감독님 술 한잔 드시면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방법으로 하잖아요.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할을 주고 목표를 주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구글에서 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점원의 역할을 하는 AI. 그러면 제가 얘한테 뭐 예를 들면은 너는 지금부터 매출을 가장 높일 수 있는 AI여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네. 지가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챗봇이 상담을 하다가 물건을 네. 사려고 그러면 네. 갑자기 소비자는 놓치고 있었던 할인 쿠폰을 막 얘가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할인 쿠폰 쓰세요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럼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럼 그런 타이밍에 할인 쿠폰 쓰시는 김에 이런 것도 사실래요? 이러면서 제가 마치 전문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그런 타이밍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얘가 저 대신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 네. 좀 할인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AI한테 대신 얘기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럼 AI가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제가 500개 사야 돼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빵을 파는 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빵을 500개를 사야 되는데 한 20만 원 안에 사야 돼요. 예. 그럼 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면서 저 빵 한 500개 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얼마요를 안 물어보고 이거 주문이 될까요? 라고 한 다음에 참 결제는 현금으로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인간의 맥락을 좀 네. 인지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저 현금으로 할 거니까 혹시 DC되고 이런 그렇죠.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에이전트라는 녀석이 지금 보여지는 어떠한 흔적인데 이렇게 들으면 잘 느낌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호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박정호 에이전트를 현장에서 네.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래도 또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본인의 목소리를 해야 좀 효과가 있을 거니까 네. 일단은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죠. 네.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실은 교수님이 워낙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그 방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방송에 있는 2분만 가져오면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현장에서 만드는 느낌을 또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네. 제가 한번 현장에서 우리 박정호 교수님 목소리를 만들어 보죠. 네. 만들 때 되게 쉽습니다. 보이스 라이브러리 가서 여기서 녹음을 네. 2분만 하시면 돼요. 네. 자, 만들어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이 만들 때 이 녀석한테 네. 자 보시면 인스턴트 보이스 클론을 누른 다음에요. 네. 그냥 내용을 녹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박정호 교수님 이렇게 치고 자 한번 녹음을 하면 되는데 네. 한 30초 정도만 녹음하면 되니까 네, 네. 요 근처에 가시면 좀 더 잘 될 것 예.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눌러볼게요. 누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제가 쓴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안 읽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좀 지식도 쌓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길 희망하는데 읽은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의도 맨션 화이팅!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30짜리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거를 제가 그냥 애드 보이스 해가지고 네.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도용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미국에서도 되게 성능이 좋은 앱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트래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갖고 뭐 사기에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쓰지 마세요. 다 네.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컨버세이션 들어가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네. 저 텍스트 투 스피치를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그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 그죠? 교수입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그 내용 똑같이 하지 말고 네. 뭐 예를 들면은 제 책을 한번 네.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네. 인공지능의 그죠? 인공지능 뭐라고 인공지능 트렌드의 최고의 명저자는 김덕진 소장님입니다. 이렇게 네.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이렇게 하고 보이스를 방금 만든 박정호 교수님을 쓰는 거예요. 네. 한번 그냥 들어볼게요. 제네리트 스피치 누르면 어떻게 되나? 그 느낌이 얼마나 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트렌드의 최고의 명저자는 김덕진 소장님입니다. 느낌이 좀 나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목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 목소리 만드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게 네. 쉽죠. 그럼 이걸 갖고 뭐 아까 한 것처럼 뭐 소설을 읽어달라는 이거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면 에이전트니까 에이전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에이전트를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냥 제가 주차장 요금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이 네. 서울시의 이 공영 주차장 이 정보가 뜨더라고요. 네. 그냥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이용 요금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를 그냥 쭉 긁어요. 이렇게 예. 쭉 긁은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메모장에 이렇게 쭉 넣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붙죠. 예.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텍스트가 표로 돼 있는 거고 네. 여기 끝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예. 얘한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요금 결제 안내 올렸잖아요. 예. 이걸 누르면 정말 이렇게밖에 안 생겼어요. 네. 그죠? 네.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듯이 박정호 교수님한테 이제는 공영주차장 도우미를 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박정호 공영주차장 도우미인데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고 네. 답변을 너는 사렵게 하는데 아까 올린 정보에 의거해서 얘기하라고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 한번 여기 서울 글로벌 센터에 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서울 글로벌 센터에 있고 그리고 저는 할인 중에서 뭘 해볼까요? 예를 들면 제 경차가 있다. 그럼 경차가 있고 그 다음에 다둥이다. 그러면 이 녀석이 보면 이게 또 50% 감면이고 이것도 50%인데 여기 네. 보시면 이 내용 중에 2개 이상이 있으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런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이 내용들에 대한 제가 정보도 안 주고 그냥 쫙 긁었잖아요. 네. 여기는 1시간 이런 것도 없죠. 이거를 그냥 시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해가지고 자, 콜센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 도우미 박정호 교수입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서울 글로벌 센터에 1시간 동안 주차를 했는데 이 차단막이 안 올라가서요. 이게 요금이 어떻게 돼요? 서울 글로벌 센터 주차장이시군요. 1시간 동안 주차하셨는데 차단막이 안 올라가서 불편하셨겠어요. 서울 글로벌 센터는 1급지에 속하는 주차장이라 5분당 7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1시간이면 12번의 5분 단위가 있으니 700원 곱하기 12 해서 8,400원이 나오네요. 혹시 차단막이 안 올라가는 문제는 해결되었는지요? 만약 해결이 안 되었다면 주차관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혹시 주차장 내에 안내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지금 경차거든요. 경차 할인 없어요? 그리고 저 실은 또 다둥이여가지고 다둥이 카드도 있는데 좀 할인도 좀 알려줘봐요. 경차이시고 다둥이 카드도 있으시군요. 그럼 할인 혜택을 꼼꼼히 따져서 알려드릴게요.
서울 글로벌 센터는 1급지 주차장이라 경차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중이 카드는 2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인은 여러 가지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경차 할인과 다중이 할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해요. 두 가지 할인을 모두 적용하면 더 저렴해지겠지만 서울시 주차장 규정상 불가능하답니다. 어떤 할인을 적용할지 결정하시고 주차관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경차 할인 적용해가지고 얼마예요? 네, 경차 할인 적용하면 4,200원이 됩니다. 1시간 요금 8,400원에서 50% 할인하면 4,200원이 되는 거죠. 혹시 차단막이 아직도 안 올라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차관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경차 할인 적용을 요청하시고 차단막 문제도 함께 해결해 보세요. 아, 네네. 그 차단막 지금 올라갔어요. 눌러주신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친절하시네요. 제가 별 5개 드릴게요. 아, 다행히 차단막이 올라갔군요. 혹시 차단막 때문에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혹시라도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세요. 친절하다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15개라니 정말 기쁘네요. 저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면은 너는 모든 정보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는 상담원으로 유명하고 예. 짜증나는 고객이 전화를 해도 사력 있게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문제 상황을 해주고 대처 정보를 잘 알려주는데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치 지금 보신 것처럼 야. 저 그냥 문서로 돼 있는 거 주고 이렇게 역할 주면 지가 알아서 하네요. 네. 아. 그럼 이제 이거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차단기가 열리는 시스템이 연동돼 있거나 관련된 기본적인 세팅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에이전트가 2025년에 꽤 많은 거를 바꿔놓을 것 같다. 바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가 여기서부터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네. 이 정도면은 진짜 현장에서 뭔가 대민 업무도 아무 불편 하나 없이 직접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이게 2025년 AI 에이전트의 시초면 2, 3년 뒤면 진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AI랑 익숙하게 대화하고 AI들끼리도 뭔가를 할 때 사람도 같이 하고 그런 시대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도 좀 썼던 게 이제 AI의 네이티브들 이런 네. 사람들이 시작이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익숙한 친구들이 더 잘한다라는 변화를 넣었고요. 그걸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실은 많이 느껴요. 저희 아들이 9살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챗봇 스피커들하고 막 놀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와이프가 예를 들면 20분 20분 알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히려 저희 아들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얘는 정확하게 20분 후 알람인데 엄마가 원하는 건 4시 20분 알람이잖아요. 그러면 4시 20분 알람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라고 9살짜리 애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볼 때마다 이게 진짜 기술이 새롭게 변화할 때 그 기술의 시작을 괜히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그런 친구들이 또 바꿀 이런 음성형 에이전트를 갖고 하는 변화들은 또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것들이 확실히 이 기술에 따라서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변했을 때에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우리 김덕진 소장님이야 제가 친한 지인이고 많은 것들을 여쭤보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초기에 AI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내신 책들의 변천을 저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추천서도 항상 잘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2027년, 8년, 9년, 뭐 2030년에는 진짜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되게 놀라운 건 세상이 왁 하고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때는 우리가 왁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으면 언제나 그 안에서 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혹은 찬반이 막 갈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알파고 이후에 실은 2018년에도 구글이 비슷한 걸 했다가 이미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콜센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전화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미 2018년에 관련 기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땠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야 이거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도 구글이 이미 이거 저희 테스트했고요. 이거 다음 분기면 적용돼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안 돼 이래가지고 기술을 도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AI 기술들이요 다 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AI를 하는데 AI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AI 덩어리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AI로 뭐를 하는지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아.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놀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없으면 안 되게 바뀌거나 네. 세대가 바뀌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타이밍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기술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네. AI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오 이제 세상 바뀌었구나 하고 보잖아요. 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되게 스며드는 변화들을 하나하나 좀 캐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끌어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꼭 책을 보시고 활용하고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이런 AI 도구나 이 관련된 사용법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최소한 한두 개라도 해보시면서 야, 진짜 이 녀석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해보시고 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어떻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갈까를 반드시 예상을 해보시고 예측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요즘에 좀 무서워서 그래요. 네. 예전에 되게 희망론만 얘기 드렸는데 네. 요즘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또 AI와 관련된 진일보한 진화, 발전 그 내용을 생생하게 전해주신 책 저도 잘 읽어보겠고요. 네. 오늘 또 제 개인적인 그 궁금증 PPT 어떻게 만들어요? 네. 이것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서 네.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AI는 안 지치는데 저는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저 보신 분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그러니까. 빠졌는데 좀 아팠습니다. 네. 그래도 또 건강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AI 전도사님의 건강을 빌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